네, 저는 아주 그 시골에서 태어났죠. 네. 저 진도 섬놈이죠. 네. 아주 워낙 우리나라 제일 남쪽에 제주도 다음으로 남쪽에 있는 진도에서 태어났고 축구 덕분에 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팬들한테 사랑받고 참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축구를 시작하면서 이 허정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은혜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축구를 통해서 사회에 또 앞으로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대한민국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축구라는 게 어떤 운동인지도 몰랐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1950년대 이제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아주 힘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시절을 유소년기로 이제 지냈기 때문에 학교 다니고 막 하면서도 시골에서는 특히 진도 같은 섬 이런 외딴 곳에서는 뭐 집에서 바쁜 일 있으면은 학교 가지 말고 애 보러 가고 일하러 가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스포츠에서도 무슨 어떤 체계적인 뭐 지금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농구나 혹은 뭐 육상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종목인지도 제대로 모를 시절. 그냥 정신없이 뛰어놀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어린 시절에는 그때 당시에 내가 장군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었고요. 좀 크면서 난 대통령이 되겠다. 또 그러다 우연히 이제 이 무트로 중학교를 가게 됐고요. 목포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목포중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1년을 쉬게 됐어요. 이제 워낙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지만은 워낙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이라도 형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가정이 이제 좀 쉽지 않은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1년 쉬게 됐는데 쉬는 도중에 우연하게 군에서 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거기에서 저희 그러니까 당숙벌대는 허윤정 씨 눈에 띄어가지고 운동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듣게 돼서 무슨 운동 이제 축구로 나가서 이렇게 눈에 띄게 됐으니까 동네 축구죠 뭐. 근데 잘하면 학교도 갈 수 있고 장학생으로 뭐 학비 면제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에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던 게 동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저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좀 지금처럼 네, 엘리트 스포츠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때는 이제 학년이 네. 그러니까 막 좀 꿀기도 하고 막 그럴 때예요. 지금처럼 연령별로 이렇게 체계적 가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아주 늦게 중학교 들어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라서 제가 축구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졸업하고 1년 쉰 나이면서도 다시 또 중학교 2학년으로 들어가서 축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죠. 근데 늦게 시작했지만은 기왕 시작하고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성격적인 면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시기 싫고 또 학교를 꼭 다녀야 된다는 또 그런 그렇죠 절박함도 있고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네, 그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좀 성장을 했고요. 그래도 대표 선수도 하고 월드컵에도 출전하고 그래도 대표팀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을 맡는 영광도 갖기도 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축구 분야에서도 물론 축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축구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축구의 선진국인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가보면은 그 인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물론 선수로서 자질도
탁월하고 훌륭하지만은 그 인성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있고 좀 비틀어지고 이런 사람은 길게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단명하고 그만큼 마음가짐 자체가 바로 서야만이 이 모든 그 자기 목표도 이룰 수 있고 또 더 훌륭한 업적도 남길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볼 때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공부 또 영재 교육이다 혹은 또 뭐 이 속셈 학원이다 피아노다 바이올린이다 뭐 영어 교육이다 주기 교육이다 아주 어린 나이에 정말 밝고 명랑하게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자기 적성도 찾아보고 할 그런 나이에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혹사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혹사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어린 나이지만은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뛰어놀고 막 그렇죠. 발산도 하고 친구들하고도 어울려도 보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끌려 가지고 이리저리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어린아이들이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게 되고 이게 우리보다는 나부터 생각하게 되는 이 사회에서 정말 남을 배려하고 우리 밝은 사회가 되려면은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돕고 위해주고 함께 해나가는 그런 풍토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참 아쉬운데 요즘 그래도 많이 바람이 불고 있죠. 이제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클럽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체육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꼭 체육 활동뿐만이 아니고 어떤 동아리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닌 우리라는 좀 개념을 서로 땀 흘리고 뛰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우리 축구에서도 흔히 팀워크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팀워크라는 건 서로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팀이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성과를 이뤄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 해가지고 정말 인성적으로 서로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 모두를 함께 위해 줄 알고 또 이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도 있는 그런 그 기초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그 대회가 아주 그 선수들이 아닌 이런 동아리 축구팀들 모여가지고 하는 이 클럽 축구를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관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책임자이신 그 유은종 과장님하고 한건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서로 그냥 좀 서툴어요. 축구를 아주 그 완벽하게 하지도 않는데 같이 뛰면서 서질고 밝고 명랑하게 같이 뛰면서 이렇게 하는 그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 윤종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그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그러니까 공부만이 아닌 그 이런 단체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원을 조금 더 보다 좀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우선 학원 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죠. 협업하는 법을 배우겠다. 네. 그래서 참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은 방법이다. 이게 저도 유럽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쪽 아이들 그 교육 방법을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어렸을 때 너 무조건 이거 해라 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갖다 재질을 갖다 자꾸 발산하게 만들고 스스로 이렇게 어렸을 때 이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적성을 찾고 꿈과 끼를 찾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무조건 해라가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게 좀 이러면 이런 것들은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그 의문점도 던져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게끔
이 스스로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그 교육 그 시스템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좀 뛰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시스템과 이런 길이 마련된다면은 훨씬 더 훌륭한 그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엄청난 그 관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축구에서도 보면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지금 모든 세계 대회라든가 국내 대회 일단은 가장 그 선두에 내세우는 캐치프레이가 뭐냐면은 페어플레이예요. 예, 페어플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모든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사실은 페어플레이라는 게 정말 절실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를 통해서 정말 그런 인성교육, 인성과 스포츠, 이거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거고, 그런 마음,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거. 내가 축구를 하면서도 같은 팀 스포츠지만은 내 스스로 내가 나만 잘하려고 하면은 절대 혼자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동료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했을 때 내가 더 커나가는 거고 팀 자체가 커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인성 자체도 사회 자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알고 효행을 할 줄도 알고 사회에 그게 되는 역행하는 그런 게 없어질 수 있지 않나. 잘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는 그렇죠.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 걸 다 배우는 게 스포츠니까. 저는 흔히 선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가끔 해요. 뭐냐면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경기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더 아름다운 거다. 최선을 다했을 때는 저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고 또 이겼을 때는 그만큼 내가 땀을 흘린 보람으로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승패에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 막 매달린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인성적으로 약간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훈련을 이렇게 운동이라는 게 개인 운동도 물론이고 단체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 운동은 개인 종목은 개인 종목대로 나름대로 자기가 목표를 갖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중에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땀을 흘리고 하는 게 그것도 개인 종목이란 말이에요. 팀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나 혼자가 아닌 다른 동료들과의 어떤 이 영적인 그 통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팀워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 같아요. 꼭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다른 걸 통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육체적으로 당장 느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신체가 몸이 건강해져야 정신도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몸이 허약하고 지금 괴로운 상태에서 아주 힘들고 하는 상태에서 과연 얼마만큼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도하는 마당에서도 그렇고 이 어린 선수들 유소년에서부터 이렇게 커나오는 선수들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반대로 이제 그 선수들 입장 저희가 커나왔던 시절하고 대입도 해보고요. 그러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거는 거의 효과가 없거든요. 스스로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
힘든 걸 이겨내고 했을 때 그게 오히려 훨씬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 하라고 정말 힘든 상태에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심리적으로도 무조건 이거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걸 함으로 해서 내가 뭐를 목표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진정한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스포츠, 운동 이런 것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거지만은 그것도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느끼고 정말 좋아서 할 수 있게끔 서로 자기 그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 또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